자, 이번에는 2020년도 상원고 13번 문항부터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써진 대로 일단 쓰면 되죠. 상수에 대하여 x의 10제곱을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때 이 상수들 중에서 짝수 항들만 더했을 때 이 합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위에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옮길 수 있어야겠죠. x의 10제곱을 뭘로 나누자? x 더하기 2로 나누자. 그랬더니 몫이 어떻게 된다? a0 더하기 a1x 더하기 땡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a9, x의 9제곱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몫이 주어져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안 써있다고 해서 나머지가 없는 게 아니야. 나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상수로 이렇게 써줘야겠죠. 자, 우선은 그럼 첫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이 나머지부터 구하는 게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머지 정리해서 항상 하는 행위가 있지? 이거 모르잖아. x에다 얼마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니까 2의 10제곱이 될 거고요. 우변은 쭉 사라져서 이 친구가 r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럼 얘가 뭐라고? 2의 10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로 두고 풀어도 되지만 그냥 식의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넘겨서 다시 써줄게요. 자, 왼쪽으로 넘겨서 써주면 x의 10제곱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얘를 1024라는 숫자로 옮겨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쓸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 때는 그 보기를 보게 되면은 다 어떻게 돼 있어? 숫자가 600 얼마, 10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개를 그냥 풀어서 쓰는 게 옳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작성을 해볼게요. x 더하기 2부터 a0 더하기 a1x 땡땡땡 해서 a9 x의 9제곱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이 친구는 항등식 문제겠구나. 항등식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개수들 구하는 방법 어떻게 했어요? 이 x가 이 거듭제곱의 밑에 있는 이 x가 뭐가 되도록 1과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대입을 해주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x 그 자체니까 x에다가 1과 마이너스 1만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해봤어. 그럼 차분하게 써보니까 1 빼기 1024죠? 그럼 마이너스 1023. 그 다음 이쪽은 1 들어가면 3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오른쪽 식은 A0부터 A1, A2까지 어떻게 그냥 차분하게 다 더해주면 되지? A9까지 그냥 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약분도 되네? 약분을 미리 시켜버릴게요. 마이너스 3에 4에 1이 A0 더하기 A1 더하기 땡땡땡 해서 A9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x에다 또 뭘 대입할 수 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 어차피 이거 플러스 되니까 1 마이너스 1024죠?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1023이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1이 되겠죠? 근데 이쪽은 A0는 그대로 나올 건데 A1은 어떻게 돼? 부호가 밖에서 나오겠죠? 그 다음 A2는 제곱이니까 플러스 그대로 나올 거고 땡땡땡땡땡땡 가다 보면은 A8은 어떻게 될까? 짝수니까 8제곱하면 플러스로 나올 거고 A9 같은 경우는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짝수 제곱항들의 개수입니다.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더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홀수항들이 사라지죠? 그래서 짝수항들만 남게 되는데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364가 될 거고요. 우변은 A0도 2개, A2도 2개, A8도 2개. 두 개씩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 친구를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684가 우리가 원하는
A0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짝수항들 8, A8까지 더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줄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6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항을 보게 되면은, 자, 0부터 2까지라는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범위에서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더하기 1에 무슨 값이? 최대값이 3이다. 이때 a의 값의 곱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a가 하나가 아니라는 소리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머릿속에 계속 그냥 들어있어야 되는 생각은 뭐예요? 바로 축, 꼭지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 친구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를 보게 되면은 이 2차 함수의 축이 어디냐? 바로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b로 해주면은 x는 a가 저 2차 함수의 축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위로 볼록하게 생긴 2차 함수죠? 보통은 축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따져줘야겠지.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저 축이 이 주어진 범위보다 어디에 있을 때로 해야 될까요? 이 축이 주어진 범위보다 뭐 왼쪽에 있을 때로 합시다. 그럼 0보다 작을 때예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주어져 있는 거냐면은 자, 위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가 있고 가운데 축 A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0부터 2까지라고 했잖아. 그럼 0부터 2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A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그럼 0은 여기 있고 뭐 2는 한 이쯤에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가질까? 0에서 갖는 거 보이죠? 그래서 F0이 최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면은 F에다 0 집어넣을 수 있죠? 0 들어가면은 0, 0 다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이 값이 최대값 얼마? 3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나와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구한 A의 범위가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이 내가 나타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지? 그럼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 A는 맞는 A가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어디에 있다고 할까요? 저 주어진 범위 중간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A가 어디에 있다고? 0하고 이 사이에 있어요. 0하고 이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는 최대값을 어디서 가질까? 여기 가운데. 가장 높은데 A에서 갖는 거 보이죠? FA가 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축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최대값도 변하기 때문에 그 축이 어디에 존재하느냐를 명확하게 구한 다음에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그럼 F에다 A를 집어넣어 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고 이 값이 최대값이니까 얼마가 되면 돼? 3이 되면 되겠지? 그럼 정리해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에다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는 0이 될 겁니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A는 뭐가 나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럼 둘 다 되는 게 무조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럼 둘 중에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누구만? 2만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은 탈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가 2인 거를 얻어낸 거예요. 자, 그럼 아직 안 본 부분이 있죠? 세 번째, A가 어디 있을 때? 2보다도 더 큰 오른쪽에 있을 때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을 해줄게요. 자, 이 가운데가 A인데 이 A가 2보다 크대요. 그럼 2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A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뭐 2는 이쯤에 있을 거고 0은 이쯤에 있을 겁니다. 그럼 주어진 범위가 이렇게 될 거고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언제 갖는다? 2에서 갖는다. 뭐 문제 없죠? 자, 그럼 F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4a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되고요.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된대요? 3이 되면 된대요. 그럼 식을 정리해 보니까 3a는 얼마? 6이 되고요. a는 얼마가 나오냐? 2가 나올 겁니다. 간단하게 쉽게 한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주어진 값이 이 안에 들어가 있냐를 확인해 보니까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얘는 탈락이 됩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거나 2가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에 곱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4라고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범위 구분해서 풀어줄 수 있는 최대 최소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문제 17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항을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냐면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정사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상황인 거지. 그래서 A, B, C, D라고 했을 때 이 정사각형 내부에 뭐가 있대요? 2차 함수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여기 P가 찍혀 있고 그리고 이쪽은 Q가 찍혀 있고 그리고 A까지 세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려집니다. 그럼 이때 한 변의 길이는 4인 정사각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Q의 길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CP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딱 보고 어떤 생각을 하면 좋냐면은 얘네들이 2차 함수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그려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좌표평면상에 그리지? 이 친구들도 좌표평면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느냐? 여기를 X축으로 만들어주고 Y축은 사실 본인 마음이에요. 뭐 B를 잡아도 되고 P를 잡아도 되고 C를 잡아도 됩니다. 본인이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요 B를 많이 잡죠. 사실 뭐 P를 잡아도 C를 잡아도 문제는 다 풀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줬어. 그럼 B가 뭐가 되겠어요? 0,0이 되겠죠? 그럼 P는 사실 아직은 모르는 거야. P는 모르고 그럼 뭐는 알아? Q는 4,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1이죠? 4,1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A는 얼마? 0,4가 될 겁니다. 그럼 주어진 2차 함수는 어디를 지나? A, P, Q를 지나고 있어요. 그럼 A랑 P, Q는 정확하게 대입을 할 수 있는 점인 거고 P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얘는 X축과 어떻게 돼요? 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접한다는 사실을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파악이 되면 이제 문제풀이는 아주 쉽게 풀리겠지? 자, 그러면은 이 2차 함수의 식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적겠어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A라는 점 때문에 우리는 바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0, 0, 여기가 4가 되겠지? 그래서 C는 4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Q도 대입을 할 수 있잖아. 그럼 Q는 4,1을 지나야 하니까 4,1 대입해볼까요? 그럼 1은 16A 더하기 4B 그리고 C는 얼마라고 했어? 4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또 식 하나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내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요 사실을 또 이용을 해야겠지. 자, 여기가 X축과 접한대요. X축과 접한다.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다. 그럼 이때 우리는 뭘 생각을 해준다?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판별식이 0이라는 식을 또 만들 수 있겠지? 그럼 판별식을 써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c가 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6a가 될 거고 그 값이 뭐가 된다? 0이 돼야겠죠? 판별식이 0이다. 식 작성을 해보면은 b제곱은 16a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해주면 우리는 a와 b 값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입하기도 엄청 쉽게 줬잖아. 왜? 16a가 여기 쏙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집어넣어 봤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6a에다가 쏙 집어넣었어요. 그럼 b제곱 더하기 4b 그럼 4인데 1 넘어오니까 플러스 3은 0이 될 겁니다. 그럼 b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죠? 그러면 이제 둘 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b가 마이너스 1인지 혹은 마이너스 3인지 실제로 한번 값을 찾아봐야겠지? 그럼 b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b에다가 이거 집어넣어 주니까 a는 얼마가 나올까요? 16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16분의 1이 나왔으니까 fx에 대한 완벽한 작성이 가능하죠? fx는 어떻게 된다? 16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만 구해주면 돼? PC의 길이만 구하면 되죠? PC의 길이? 그럼 P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접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완전 제곱식 같냐면 4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 같겠지? 왜냐면은 이미 얘는 판별식이 0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판별식 0이기 때문에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야. 근데 잘 보니까 앞에는 4분의 1의 제곱이고 뒤에는 2의 제곱이죠? 가운데 마이너스 2니까 4분의 1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점이 0이 되는 점이 뭐가 된다는 거야? p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p좌표 얼마 나와요? p좌표는 얘가 0이 될 때니까 8,0이 나오겠지? 그럼 8,0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8,0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길이가 4잖아. 근데 얘는 p의 좌표, x좌표는 4보다 작지 않으므로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경우는 실패인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그럼 b가 얼마일 수 있어요? 마이너스 3일 수가 있죠? 그럼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 넣어 보면은 a는 얼마 나와? 16분의 9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fx 작성 가능하죠? fx는 16분의 9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그럼 뭐의 제곱이겠어요? 4분의 3의 제곱이고 뒤에 거는 역시나 2의 제곱이죠?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바로 p의 좌표가 되므로 p값은 얼마가 나와? 0 되려면은 3분의 8이 되겠네요. 3분의 8, 0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4보다 작은 거 맞지? 그래서 3분의 8은 4분의 작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한 거는 이 p의 좌표인 거야. 여기 길이가 3분의 8인 거예요. 3분의 8. 그러면은 C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C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전체 BC의 길이 4에서 저 3분의 8을 빼서 구하면 되겠죠? 그럼 답은 얼마? 3분의 4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하겠죠? 가장 무난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밑에 문제 18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그리고 fx는 0이라는 2차식 그 해가 p하고 q다. 그때 뭘 구해라? p-q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이해됐나요? 근데 이 f가 다음에 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가조건에서는 베타 f 알파는 2여야 하고요. 나에서는 알파 f 베타가 2가 될 거고요. 다에서는 f0이 2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를 만족하는 fx를 차분하게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와 얘는 같은 식이 아닙니다. 얘는 fx 그냥 따로 모르는 거고 그냥 얘는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일반적인 식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파와 베타를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그 형태가 원체 복잡하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얻어낼 수 있는 건 고작 뭐다? 근과 계수의 관계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일 거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일 거다 라는 사실만 얻어내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가랑 나를 이제 볼 건데 가를 보고 나를 볼 건데 식을 쓸 때 fx가 얼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게 아마 보기는 조금 더 편해요. 그럼 f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베타분의 2라고 다시 쓸 수 있지? 똑같은 논리로 나에서는 f 베타는 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알파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될 건 없죠. 자, 근데 이런 한 문항을 이제 풀 때는요, 여기는 알파를 넣었는데 왜 베타가 나오면은 알파 베타는 전혀 정확히 말하면 뭐 켤레인 근이죠. 켤레인 근이기 때문에 사실 같이 다루기가 힘들어. 알파가 나왔으면 이쪽도 알파가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럼 베타분의 1을 바꿔줘야 돼. 알파가 들어갈 식으로. 그럼 뭘 이용해서 바꿔주느냐? 둘 중에 곱셈을 이용해야 되니까 뒤에 거를 이용합니다. 그럼 얘를 찬찬히 관찰을 해보니까 뭐 어떻게 될 수 있어? 베타분의 2를 만들 수 있지. 베타 1로 나눠주면 베타분의 마이너스 2가 알파잖아요. 그럼 베타분의 2는 얼마? 마이너스 알파겠구나. 그럼 똑같은 논리로 알파분의 2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네 둘이 다 뭐라고 다시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식을 이제 관찰을 해볼 건데 둘 다 알파, 베타 들어갔으니까 조금 보기는 좋네요.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 알파 더하기 알파가 0이다. 문제 없죠? 얘도 f 베타 더하기 베타가 0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은 잘 봐봐. 그럼 fx에서 f 알파에다 알파 더한 게 0이고 f 베타랑 f 베타를 더한 게 0이래. 똑같죠? 똑같이. 그럼 둘 다 뭐라고 써볼까? f, x랑 여기를 다시 x라고 써보면은 그대로 그냥 알파 대입한 거 베타 대입한 거지? 근데 얘네 둘 다 뭐와 뭐를 대입했을 때 알파와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 되잖아. 그럼 얘의 뭐가 두 근이 뭐가 된다?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fx 더하기 x는 두 근 알파를 베타를 갖고 있고 몇 차식이었어? 2차식이 되잖아. 그럼 이 식이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얘랑 똑같은 형태일 거다라는 짐작이 가능한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fx에서 x를 더한 식이 두근 알파 베타를 가짐으로 초식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알파 베타 두근으로 갖는 식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2차식이라고 했어요. 최고차의 개수에 언급이 없어. 그럴 때는 이 최고차의 개수를 항상 미지수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무리 작업을 해볼게요. 그럼 fx는 다시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a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3ax인데 저 친구 넘어오면은 3a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2a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아직은 a를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안 써먹은 식이 하나 있지?
바로 이 다식을 안 써먹었습니다. F0은 2라고 하네요. 그럼 F에다 0 집어넣어봐. 어떻게 정리되나? F0은 0, 0 해서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요. 이 값이 2가 돼야 되므로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럼 문제 이제 끝났네요. 그럼 따라서 fx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자, 얘가 구해진 거야, 이제 fx가. 그럼 다 됐죠. 그럼 이게 0이 될 때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요. 미안. 두 근은 P랑 Q라고 했죠? 그럼 P 빼기 Q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작성을 하면은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P 더하기 Q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PQ는 얼마? A분의 C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곱셈 공식에 의해서 P-Q의 제곱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P 더하기 Q의 제곱에서 4PQ를 빼면 되죠? 그럼 얘가 16이고 얘는 플러스 8이 돼서 24가 될 겁니다. 그럼 P-Q의 제곱이 24니까 우리가 구하신 건 이제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럼 루트 씌우면은 P-Q는 얼마라고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일 필요 없죠?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플러스로 써주면 됩니다. 루트 24, 즉 2루트 6이라고 작성을 해주면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루트 6,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 가능하겠죠?